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한 설비 관리 기술 동향과 그리고 초음파 음향 데이터를 활용한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주식회사 모빙랩 이원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설비 관리라는 측면, 예지 보전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제조업은 설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으로 설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비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설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생산성이 감소가 되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약 10% 정도만 고장이 발생을 하고 그 외에 약 90% 정도는 예상치 못한 경우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사후 보전, 고장이 나게 되면 조치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었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예방 보전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측 보전, 예지 보전이 필수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예지 보전의 현실입니다. 예지 보전은 이렇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잘 살펴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 원인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고장 나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서 이를 보수할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적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20년 이상 된 숙련된 전문가분들이 진단해 왔지만 그 노하우가 이제 표준화나 자산화가 되지 않아서 인수인계도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시장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이유는 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큰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었었고 실질적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후 보존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려고 시도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비용도 굉장히 고가였고 그리고 효과도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장 상황상 설비나 설비를 증설하거나 이제 품질을 진단하는데 비용이 우선순위가 훨씬 높았고 사실 설비를 진단해서 어떤 보존을 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밀렸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사실 회전체를 중심적으로 진동 센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었고 그리고 DAQ로 데이터를 모으거나 모은 데이터로 도메인 전문가 혹은 컨설턴트 분들이 가이드를 해주는 형식으로 거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AI가 화두가 되면서 회전체 외에 비회전체에도 적용을 해보자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진동 데이터가 외에도 이제 전류나 온습도 데이터 그리고 운영 정보인 PNC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AQ뿐만 아니고 DAQ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신하는 것뿐만 아니고 연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도 활용하는 측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 도메인 엔지니어링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사실 데이터 분석 관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화두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적용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지만 세 가지 도메인 전문 그리고 데이터 전문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접근을 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판매 방식도 이제 솔루션을 라이센스로 판매를 하거나 구독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독료 방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싱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진동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체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접촉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회전체이다 보니 데이터를 굉장히 실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터가 돌고 있고 RPM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특성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센싱이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전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설비 같은 경우는 이미 전류 데이터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했지만 추가적으로 센서를 다는 과거의 설비들 같은 경우는 전류 센서가 감지하는 시점과 실제로 설비가 멈추는 시점과 굉장히 차이가 적어서 예측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이런 장점과 한계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데이터들을 다루지만 그 중에 이제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고주파 대역의 초음파 데이터를 활용해서 설비를 진단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회전체 측면에도 좀 접근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비접촉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동 센서로 설치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들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른 시점에 감지할 수 있다는 부분도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다양한 센서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센서리의 장단점이 있고 접근 가능한 설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쪽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한다고 하면 사실 비파괴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실제로 설비가 작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이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소음, 가청주파수 대역대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노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헤르츠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고 사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다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저희는 포커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장점 같은 경우는 베어링을 예를 들자면 마찰이 발생했을 때 사실 초음파가 발생을 하는데 이 미묘한 마찰 같은 경우는 진동이나 소음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된다면 베어링이 크랙이 날 텐데 크랙이 나는 경우는 사실 진동이나 소음, 초음파 다 들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장 전에 전조 증상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물리적으로는 사실 비접촉식으로 설치가 가능해서 예를 들어 설비 표면이 라운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센서를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표면이 고열인 경우는 에폭시로 설치를 하더라도 열에 의해서 센서의 위치가 바뀌면서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들 소규모 설비 같은 경우는 붙일 곳이 마땅치 않거나 혹은 작동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비접촉식으로 설치하여서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을 아주 니치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희는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프로세싱 관점은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DAQ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많이 모으다 보면 서버에 이제 부하가 굉장히 크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서버에 부하가 되는 것들을 이제 나누고 서버에서 일부 연산을 한 뒤에 일부 데이터들만 서버로 보내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많이들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엣지 디바이스가 점점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글로벌로는 그렇게 엣지 디바이스로 활용이 되고 클라우드로 활용해서 사스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꽤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현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좀 적용이 가능하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측면 같은 경우인데 이제 도메인 전문가 분들만 계신다고 사실 데이터를 봤을 때 매칭하는 작업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데이터 전문가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현장에는 지금 도메인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대기업 같은 측면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아서 거의 온프레미스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하고 들어가서 SI성으로 AI를 진행을 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온프레미스로 시스템이 반자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이제 MLOps라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LOps 같은 경우는 사실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한 것들 중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자동이죠. 예를 들면 엔진을 만들어 놓고 도입을 했는데 설비의 상황이 바뀌었거나 설비의 부품을 교체를 했다거나 혹은 설비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재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학습을 하고 그 재학습을 했을 때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모델 관리를 또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기존의 것이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들이 제공이 되어야 아마 내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앞뒤로 오토 레이블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정의해서 입력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알아서 학습시킨다는 부분이라든지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실 학습을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더욱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아직 상품으로는 연구는 되어 있지만 상품으로 출시돼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곳들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액티브 러닝이나 컨티뉴어스 러닝 같은 경우도 연구가 돼서 상품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성과가 나는 부분은 어렵다. 그 이유는 사실 실제로 도입이 돼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곳들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아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이 진행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도메인 전문가랑 데이터 전문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데이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데이터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 유의미한 데이터라면 저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고장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장이 잘 안 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참 좋지만 그 고장 데이터가 얻을 수 있어서 좋지만 그 이제 이상이라는 것도 사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도메인 전문가분들이랑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을 아마 하는 프로세스는 이미 다 이제 공개가 많이 돼 있어서 아실 텐데 각 센서 데이터들마다 그러니까 AI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룰 베이스로 알고리즘으로 어떤 디텍션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많이들 다 하셨었는데 설비 종류도 다양하고 고장 원인도 다양하고 센서 데이터들도 다양한 상태에서 그 데이터들을 다 모두 분석해서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동화죠.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좀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량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일단 정상의 기준을 잡고 이상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혹은 이상이 있다면 이상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데이터들 기반의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면서 AI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 이상인 것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이상인지 혹은 이제 수명 예측 이제 폴치가 실제로 났을 때까지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사람보다 잘하고 그리고 성능을 더 잘 낼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적용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장 데이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저희가 할 때는 고객사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설비 이슈로 이제 피해가 가장 큰 설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해서 적절한 센서들 혹은 센서를 설치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PLC로 검증한 결과들도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센서들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검증에 대한 부분을 잘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만 8년차 되는 기업인데 다양한 POC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1, 2번도 중요하지만 3번이 좀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양산 라인에 설치를 했을 때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데 설치해서 1, 2년이 됐는데도 고장이 안 난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팹에서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팹에서 구성을 해두고 스페어 설비를 구성을 해두고 특정 이상 상황 등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검증을 하거나 혹은 설비 제조사랑 컨택을 해서 그런 특정 이상 상황들을 만들어서 검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벌어져도 검증을 하여도 이제 의사결정자 분들은 그게 정말 되냐 현장에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이런 질문들에 사실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양산 라인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산 라인에서도 보통은 고장이 자주 날 만한 설비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는 사실 타겟을 대기업으로 하고 있는 게 같은 종류의 설비, 그리고 같은 문제가 발생한 설비가 몇백 대, 몇천 대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장이 날 만한 포인트를 잡아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뿐만 아닌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검증 결과들이 나오면 사실 도입하기가 굉장히 편할 텐데 이런 현실적인 허들과 기술 적용적인 허들이 조금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지금 C홀에서 저희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전시회 때 지금 액추에이터라는 설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액추에이터가 있지만 이제 저희 볼스크루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왔고 볼스크루는 이제 이동할 때 베어링이 있는데 이 베어링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하중이 많이 치우쳤을 때 이제 안에 축이 좀 휘어진 경우들에 대한 이상을 검증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이미지 하나가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주파수 대역대입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작동할 때마다 들어오는데 이제 2만 헤르츠 이상의 데이터 그리고 이하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하단 쪽 소음 데이터는 사실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서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상단의 초음파 데이터를 보고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과 이상들을 구분하고 이상 종류에 따른 것들도 구분하는 이런 검증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삼성 디스플레이에 있는 이제 진공 펌프, 진공을 유지시켜주는 펌프 설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양극이나 음극재를 커팅을 해서 쌓아야 되는데 커팅을 할 때 초음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커팅이 지속되다 보면 마모가 될 거고 마모가 심각해지면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체를 해야 되는 주기를 사실 잘 몰라서 보수적인 숫자로 교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더 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크셨고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액정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가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옆 테두리면 이제 연마를 해야 되는데 연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충돌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모가 되면은 또 이 연마하는 중에 원 제품의 품질의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마저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마모가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검증을 완료하였고요. 네,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초음파를 활용한 쪽을 주로 말씀드렸고 사실 진동이나 전류로의 상황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PLC 데이터들, 설비 운영 정보들, 인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을 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이건 현대대책에서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저는 데이터를 전공을 했고 데이터 전문 집단의 기업으로서 사실 모든 현장에 대한 엔지니어링적인 관점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가스 배관을 통해서 다양한 기체들을 배합을 해서 열을 떼는데 그때 이제 가스 밸브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완전히 퓨어한 상태, 이상적인 상태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50%만 열었을 때 50%의 유량만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배관이 막히게 되면은 50%를 열었을 때 50%가 안 나오는 거죠. 40%, 30%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배관 상태가 고르지 못하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발생한 데이터들을 모델링을 한 값과 그다음에 이상적인 것들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을 때 얼마나 이상한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점검 교체 주기를 만드는 것도 좀 했었고요.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연료와 산소와 비율이 굉장히 잘 맞아야 가장 고효율의 열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산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환경 오염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철강 산업에 좀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떠한 주조 공정인데 주조 공정에는 사실 현대차 1차 밴더였는데 저희한테 여러 센서를 달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센서를 추가로 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달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설비 운영 데이터들이 이미 다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정상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돌려본 거죠. 돌려봤을 때 실제 입력값이 아니라 빨간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점수가 고르게 나오다가 이상 스코어가 굉장히 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이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정상 모델을 기반에 조금씩 그 값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1 미만의 데이터들이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고 그 뒤로는 사실
이 제조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뒤에 생산된 제품들은 모두 불량해 이런 사례를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공급 기업도 계시고 수요 기업도 계시겠지만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센서를 추가로 다는 부분은 하드웨어 비용뿐만 아니고 포설 비용부터 소프트웨어 비용까지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일단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을 진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삼성, LG 같은 경우도 이미 설비 데이터를 모으는 FDC 데이터들부터 활용해서 진단을 하자고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그거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센서를 달아서든 진단을 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데이터로 도메인적인 그 엔지니어링적인 관점과 그리고 데이터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진단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전체적인 제가 바라봤던 이제 시장에서의 적용되는 이제 동향과 그리고 저희 사례들을 좀 살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부스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